어제 그 신고가 나온 종목들 보면서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한일청강이라는 뭐 기업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정책 테마주 쪽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 코나이, 뭐 정배죠.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역화폐의 이제 최대 수혜다라고 이제 계속 분석이 됐었던 그 종목인데 어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나이가 어제 이제 뭐 코스닥에서는 이제 특징적으로 잡힌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이 신고가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00년 이후, 그러니까 밀레니엄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이제 찍은 종목들을 가져온 건데요. 보면은 어제 코스피가 41개, 그리고 코스닥이 10개입니다. 딱 보면 지금은 대형주 장세, 코스피 장세라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간 종목들이 섹터가 무엇인가를 보면 딱 지금 14개 정도가 기타 금융입니다. 한마디로 금융, 지주회사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이 11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지금 25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41개 정도가 뭐 2000년 이후니까 역사적 신고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 움직임에서 지금 25개 정도가 금융 섹터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주회사들 당연히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지주회사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가장 핫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한화가 어제 무려 20% 정도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지주회사 얘기할 때 코오롱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40-50%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와서 제가 이제 CJ 정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CJ가 어제 12%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면은 지주회사들이 대부분 다 두 글자거든요. 한화, CJ, 두산 뭐 이런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11% 급등이 나오면서 지주 회사들 쪽이 그 정책 수혜가 이제 가장 빠르게 좀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장에 이제 베팅이 들어간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KB금융도 어제 7.9%, 그 다음에 뭐 HDC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어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요. 조선주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좀 보고 있는데 현대미포가 그 전까지는 대장이었는데 어제도 신고가가 나오면서 조선 쪽도 여전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코스피 특징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로봇주, 그 다음에 지금 배신하지 않는 연어가 어제 또 신고가, 진짜 파마리서치는 그 끝이 어디일지, 그러니까 계속 글로벌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시세가 붙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로보티즈를 대장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이랑 외국인 쪽 수급 들어온 거 보면은 다 그 종목이 그 종목입니다. 어제 투신 쪽에서 좀 많이 산 것들 보면은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지주사 LS,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탑픽으로 계속 뽑아드렸었는데 이 움직임이 어제도 강한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어제 이제 펩트론의 하한가와 대비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외국인들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온 것들 좀 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종목이 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러티,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그리고 현대로템, 두산,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삼양식품, 대부분 다 네임드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좀 많이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시호가 들어갔으니까 움직임들 좀 살펴보면요. 지금 코나아이가 오늘도 3%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상한가에서 갭으로 지금 6% 띄웠다가 살짝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어제 상한가가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공방이 일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를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 SK도 오늘 또 한 3.2%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주연 이사가 이슈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었던 그 이제 원전 쪽이 그 체코 그쪽에서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6%, 2.4%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센 거는 지금 한정기술인데 이게 거래가 터졌나요? 거래가 별로 없죠. 없는데 그냥
점으로 일단은 떠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전산업은 어제 이제 넥스트 거래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임 나온 건데 한 3%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쪽으로 봤을 때 BHI 이쪽으로 이제 1.98%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자리 넘기면 요 자리 넘기면 또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요 저항대에서 윗꼬리가 달고 내려 밀리는지 아니면은 돌파가 되는지 그 정도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여전히 견조합니다. 이것도 액면 분할을 한 거잖아요. 원래 이제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던 기업이었는데 요거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거래가 근데 액면 분할해도 거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접근하기가 좀 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소켓 원래 리노공업이랑 그다음에 ISC가 이제 그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데 지금은 뭐 ISC보다는 그래 리노공업 ISC도 이게 그냥 뭐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시가총액 1조짜리거든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 1조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지금 3조 3천억 그래서 한 1.48% 정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인데요. 펩트론이 이게 보통 하한가 들어가면 핫다팀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이제 하한가가 장중에 좀 풀렸었거든요. 이 분봉으로 보면은 장중에 어제 하한가가 이렇게 살짝 풀렸었는데 이때 이제 풀렸을 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봤는데 어제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4% 정도 이제 빠진 측면이 있고 펩트론이 이제 여기도 이제 홈페이지 쪽에다가 계속 주주 소통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어제 이제 코멘트를 나온 것들을 보면은 그 이제 일라일리가 계약한 거는 2세대 쪽 그리고 페트로엔사 하는 건 뭐 3세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14%인데 거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냥 호가가 좀 밀려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보면은 필옵틱스가 한 3%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으로 이제 계속 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을 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옵틱스가 3%대 그리고 SKC가 원래 사실 유리기판 쪽으로 여기서 이제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만들었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흘러내리죠. 이게 흘러내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보면은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게 시가총액 3조 4천억짜리 근데 이게 지금 이번 2분기도 물론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 기준으로는 적자폭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제 적자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은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특징적이었던 것도 홀딩스 컴퍼니, 오리온 홀딩스가 어제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넥스트 거래소까지 해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요게 넥스트 거래소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호가로는 지금 8%가 이제 붙고 있는 거고 차트상으로는 또 이제 0.2%가 붙는데 어쨌든 어제 오리온 홀딩스 요것도 뒤에 땡땡땡땡 홀딩스 요런 이제 컴퍼니들 홀딩 지주회사들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는 어제도 현대중공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일 자리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제 조선주들이 장 초반에는 좀 약했잖아요. 네, 약했는데 그렇죠. 현대중공업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4%까지 찍었다가 요거를 보합으로 딱 파킹을 해서 이거 이제 파킹이라고 하는데 딱 그 저희 보합 에다가 이제 파킹해 놓고 어제 이제 긍정적인 재료들 뉴스가 또 이제 뭐 하나 나오면서 이게 이제 뉴스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 컨테이너선이랑 뭐 이런 것들 계속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포 쪽도 이곳저곳에서 콜이 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쪽에서 좀 컨빅션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조선 쪽은 뭐 조선의 공모? 네. 그 애널리스트 분이 제일 네임드 애널리스트인데 어쨌든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저도 이제 뭐 방송 출연해서 여기도 이제 아마 나오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엄경화 위원인데 아무튼 뭐 지금 조선주 쪽은 계속 뭐 움직임들이 뭐 추세가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막 변동성이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편안하게 가고 있잖아요. 뭐 좀 조정받으면 5일선에서 반등 나오고 좀 조정나면 11선에서 반등 나오고 그래서 조선 쪽은 여전히 이제 성과 올라가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피크아웃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계속
5일선, 10일선 따라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여기 부근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뭐 매매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볼린저 밴드 트레이딩 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도 여기 올라왔을 때 이게 밴드를 돌파했는데 밴드 안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왜냐면 이게 밴드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이게 거의 지금 밴드 트레이딩으로 그냥 이게 기본 수치 값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그래서 여기도 상단 찍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상단 올라탔는데 또 돌파 못하고 있고, 여기도 하단 딱 찍고 지금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다음 매수 타이밍은 요 볼린저 밴드 하단, 이건 뭐 특별하게 수치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20에 2 그냥 기본 해놓고 하단 내려오면 사면은 웬만하면 그래도 한 5% 이상은 삼성전자로 주는, 그렇죠. 지금 계속 오히려 이런 것들이 편안하긴 하거든요. 막 추세 타고 가가지고 막 변동성 보여주는 것보다 여기가 이제 내려와주면 사고, 올라오면 좀 덜어내고, 뭐 돌파가 되면 그때 이제 뭐 재료의 크기와 뭐 HBM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뭐 매매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밴드 오버레이 지표 보고 이제 트레이딩 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어제 장중에 조금 약세 움직임들 좀 보여줬거든요. 삼성 SDI가 이게 어제 장중에는 플러스 3.88%까지 갔었어요. 보면은 이게 위가 3.8%. 근데 어제 종가로 보합에 파킹을 시켜놓고 이것도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0.17 하고 있고, 테슬라가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 2차전지 관련된 앨범알 되게 뭐 많이 아시잖아요. 그거는 어제 한 4%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흐름들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LNF도 지금 뭐 한 1.4% 정도 호가는 그렇게 이제 뜨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딱 그냥 삼성전자가 더 움직여주거나, 아까 밴드 오버레이를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현대차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거나, 두 개 정도가 이제 움직여주면 되는데, 지금은 뭐 어떤 것도 그렇게 지금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펩트론이 이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만큼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오늘도 한 12% 정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회복은 일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줘야 움직임이 좀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 후반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 오늘도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눌릴 때마다 저는 그냥 2분기 실적 가지고 기회이지 않을까. 이게 보면은 넥스트 거래소도 지금부터 지금 활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3시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30분 거래 늘린 거였거든요. 별 효과가 없었는데 넥스트 거래소는 진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장 초반에 매매를 많이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쨌든 그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이제 미국 거래대금도 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파생 쪽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원래 우리나라에 야간 선물 있잖아요. 그렇죠. 야간 선물은 그 유렉소 거래소를 해가지고 그 시세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뭐 증권사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 야간 거래소를 돌리는 것들을 6월 9일인가 19일인가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뭐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야간에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렉스 거래소 유럽이 마감되면은 야간 선물이 4시 반인가 그때 마감이 되는데 6시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어제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막 포지션을 구축해가지고 빡시게 하시는 분들이 헤비 트레이더는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4시부터,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1시간 정도 쉬고 이제 선물이 다시 개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제 아침에 대략 시가가 어떻게 붙을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미국 시장 장 막판에 변동성이 있으면 야간 선물이랑 그 괴리가 좀 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거래 늘어나면은 뭐 움직임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2분기 실적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지면 모아가면 이게 실적 시즌 나오면 또 한번 실적의 히어로가 되면서, 그리고 설령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실적주로 충분히 그냥 뭐 트레이딩도 되고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사실 여기 한 10,000원대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11,000원, 12,000원대부터 했던 것 같은데 벌써 50%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뭐 여전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